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복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갓도 다이조 교수의 불안한 마음을 안아주는 심리학을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출판사는 이너북입니다. 인간은 어째서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가? 공동체 붕괴가 불안의 시초. 인류의 역사는 공동체에서 기능 집단으로 이행해왔으며 공동체는 가족이나 마을이며 기능 집단은 회사나 정당입니다. 인간 사회가 공동체에서 기능 집단으로 온 것 자체가 불안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소비사회, 경쟁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경쟁사회는 오직 이기려는데 급급하여 불안에서 벗어날 틈이 없습니다. 소비사회 역시 이 상품을 사면 좋은 일이 생겨 하면서 사람을 강한 불안에 빠뜨립니다. 소비사회는 돈만 내면 무슨 문제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서 상품을 경쟁적으로 팔아먹는 사회입니다. 소비자들이 손쉬운 해결책만 구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가 신경증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인간이 누구나 행복하게 살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없애기는 힘겹지만 참된 방법을 최고로 쓴다면 실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출판사에서 발간을 거절할 것입니다. 불안을 없애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책은 아무래도 그런 책이 없겠지만 독자는 선호할 겁니다. 인생의 과제 중 하나가 나르시시즘 극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르시시즘을 극복하고 승화하면서 우리는 성장해 갑니다. 본래 인간은 성장과 태형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성장해 나가려면 부모로부터 진정한 자립을 하기 위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해야 합니다. 애초에 풍요로운 인생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눈앞에 차례차례 들이닥치는 불가피한 인생의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조금씩 성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간신히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을 구석이 없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남들은 물론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니까 불안해집니다. 욕구를 채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신흥 종교입니다. 전통적인 종교에서 편안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노력과 수행이 필요합니다. 나는 1985년에 사랑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랑받지 못했을 때 불안에 관한 책인데 반대로 보면 남을 사랑하기만 해도 든든한 사람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목한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태어나면 좋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고독과 불안을 품게 됩니다. 무의식적 안심은 자신도 모르게 품게 되는 마음의 안정감을 뜻합니다. 즉, 보호, 안심, 안전이 보장되고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되는 상태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정말로 멋진 일입니다. 이처럼 보호, 안전이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힘차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격의 재구성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이 나에게 요구한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나만의 가치관을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물론 본인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운명을 안고 태어났다고 해도 언제까지나 기억으로 동결된 공포감을 품고 산다면 나이가 들어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마주한 인생을 받아들이면서 인격을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한 사람은 자신의 여러가지 불안을 주위에 털어놓습니다. 불안을 털어놓는 것 자체가 도움을 청하는 행위입니다. 불안을 털어놓는 사람도 본인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을 털어놓는 사람이든 그 불안을 덜어주는 사람이든 그것이 도와달라는 신호임을 확실히 인식해야만 불안을 해소하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현실적 불안과 신경적 불안.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실적 불안입니다. 이것은 매우 뚜렷한 불안입니다. 반면에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사자가 있는데 유리벽이 절대로 깨지지 않지만 사자가 사람에게 달려들 것 같아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는 것은 신경정적 불안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현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두렵다는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적 불안을 안고 있는 사람은 항상 그처럼 불안한 불안을 느낍니다. 즉 현실의 공포가 아니라 무언가를 공포스럽다고 느끼는 감정이 더 큰 문제입니다. 현실적 불안을
프로이트는 객관적 불안이라 부르고, 이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해소해야 하는 불안입니다. 한편 실질적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은 신경적적 불안으로 마음 내면의 불안입니다. 한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불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안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입니다. 안심을 추구하는 욕망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사실은 곧 불안을 피하고 싶은 욕망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불안은 인간에게 그토록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감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그 불안의 감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감정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감정은 스스로 의식하는 자신의 감정과 다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식하는 나가 곧 진짜 나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의식하는 나는 사실 진짜 감정을 속이고 있는 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무효화하는 것 역시 불안입니다. 불안의 범위 역시 깊고 넓어서 우리의 진짜 감정을 점점 모른 척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감정이 아닌 거짓 감정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불안에 의해 자신의 진정한 감정, 소망, 생각이 지워지면 배려나 친밀감 등의 감정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거짓 감정으로 남들을 대하다 보면 오히려 남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맙니다. 아무와도 이어져 있지 않다는 감정은 인간에게 견디기 힘든 공포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자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남들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남들에게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하면 마음이 불안정해집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남들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남을 기쁘게 하려는 태도는 심각한 열등감에서 비롯됩니다. 불안한 사람은 아무도 마음이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절로 소외당하고 남들의 인정을 구합니다. 스스로 자아를 확립하지 못한 사람은 자아를 확인하기 위해 남을 기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 마음속으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끝장나 버리지 않을까 늘 겁먹고 있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 해도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뜹니다. 자신의 가치를 믿을 수 있다면 남의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에 들려고 자기 주장을 피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주장과 자신의 욕망을 희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애인과 함께 있어도 항상 불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인에게 잘 보려 어떤 일을 해주었는데 그 일을 애인이 과연 마음에 들어 하는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가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지니는 일상적 불안입니다. 자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해서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미움받는다고 무슨 대수냐라고 흘려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을 통해 자아를 확인하는 사람은 낮게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불안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행동은 크게 달라집니다. 불안한 사람의 진짜 감정은 무효화됩니다. 스스로도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사람은 상대방을 쳐다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상대방의 무심한 행동 하나하나에 동요하고 냉정을 잃고 감정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불안입니다. 불안과 불행 중에 선택하라면 인간들은 불행을 선택합니다. 이는 지금의 환경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자신에 대한 집착은 한없는 늪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고민의 원인이 사소한 계기 자체가 아니라 불안하고 소진된 마음에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자신이 불안하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인격의 재구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불안할 때일수록 주변 사람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자신이 믿는 자신만의 가치로 가치관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격의 재구성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자아가치의 붕괴는 면할 수 없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쓸데없는 노력으로 스스로를 소진합니다. 불안으로 완전히 소진되어 지쳐서 인생에서 기쁨을 느낄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언뜻 사교성이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집 밖에는 공격성을 지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는 만만한 배우자에게 그 공격성을 돌리는 것입니다. 공격성을 마음속에 쌓아두는 이유는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안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불안을 피하고 싶거나 불안을 느낄 때 공격성은 모두 무의식 속에 남아버립니다. 사소한 일로 쉽게 화낸 사람은 누구와도 마음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를 내면 언제까지나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상처받고 화내는 사람은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불안과 열등감과 저기가 깊이 연결되어서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열등감과 저기가 결부되어 인격이 형성된 사람은 행동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고 얼굴이 까칠 정도로 소진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심리적 토양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공격적 불안제에는 고민과 걱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분노를 해소하려 합니다. 마대의 병은 인간관계를 통해 나타납니다. 고민하고 한탄하는 사람은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습니다. 불안보다 불행이 좋다. 불행한 사람 중에는 계속 불행하려고 고집 부리는 것처럼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사고방식, 생활방식, 느낌에 매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지기보다 질투하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남을 괴롭히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렇게 해버립니다. 불행해지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셈입니다. 불안의 원인 중 하나는 숨겨진 분노와 적의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무의식 중에 지니고 있는 것이지 의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반응은 공격적이지만 실제로 바라는 것은 남들과 이어주고 싶다는 인간적인 소망입니다. 임상적으로 흔히 관찰되는 현상이지만 반환적인 의미에서 독립적이고 고립된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확실한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와 욕망을 억압하고 싶다. 진정한 독립이나 자립은 어디까지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체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형태의 불안이 공격 감정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지는 흔히 발견됩니다. 이것은 화내는 사람은 대부분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상처받는 사람들도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과 열등감과 적의는 깊게 결합되어 인격을 형성합니다. 즉 불안의 다양한 증상이 그 사람의 인격으로 표현됩니다. 세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상태로 행동하면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런데 불안에 시달린 사람은 먼저 행동하지 않고 늘 한탄만 합니다. 그 때문에 늘 얼굴이 수척합니다. 일만 열면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인데 그 역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비판적인 말을 항상 합니다. 불안한 사람은 무의식의 퇴행 욕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야 쾌감을 느낍니다. 인간은 퇴행 욕구와 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성장 욕구와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장 욕구를 따르는 것이 위험과 부담을 수반한다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성장 욕구와 퇴행 욕구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든 성장 욕구를 바탕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울증만큼 타인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질병은 없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우울증만큼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질병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좀처럼 낫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는 것으로 자신의 퇴행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합니다. 우울증은 나는 이렇게 괴롭다 하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대한 비난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물론 이건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비난입니다. 비난이 고통의 표현으로 바꾸는 이유는 다른 사람 면전에서 비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 편견 이면에는 엄청난 적의가 존재합니다. 무의식의 문제이긴 하지만 불안한 삶의 변조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즉시 그것을 알아차리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안은 자신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쉽게 빠지는 심리 상태입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적신호이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면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안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면 인생의 앞날이 한층 넓어집니다. 그러므로 불안은 매우 훌륭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권위주의적인 집안에서 자라서 편견이 강한 사람이라도 사회생활에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익숙지 않고 적성에 안 맞는 일이라도 열심히 해서 성공을 거머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도적인 삶의 방식은 사회적인 성공 말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특정한 삶의 방식밖에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마음속에 여러 불만을 쌓아둔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막연한 불안을 품습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지하고 남들과 협조하면서 어려움에 맞서고 목표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든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유사성장과 숨겨진 적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유사성장은 진정한 성장이 아니라 거짓성장입니다.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무시하면 유사성장이 생겨납니다. 유사성장이 여러 모범학생의 범죄나 중년층의 자살이십니다. 유사성장을 한 사람은 남보다 뛰어난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만 노력합니다. 이는 곧 불행해지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성장한 사람은 실존적인 욕구불만 상태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존 부분은 텅 비어 있습니다. 유사성장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본능적인 충동을 막는 데 실패하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훌륭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에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속으로는 심각한 열등감을 느끼지만 겉으로는 삶에 실망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답게 살아가는 것 외에 인생의 의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답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과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은 남의 불황을 기뻐합니다. 예를 들면 질투는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의 전형적인 심리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괴리되어 있다면 그 무의식 속에서는 일상의 인격에서 분리된 중요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으로 끌어내서 인격에 통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의식적에 존재하는 욕망을 의식하고 인격에다가 통합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수하기 위해 자식을 키우는 부모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던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악기를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안의 원인에 관해 카렌 호나이는 기본적인 갈등을 언급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며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장 욕구와 퇴행 욕구, 자른 욕구와 의존 욕구처럼 정반대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은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조금 더 기본적인 부분에서 자신의 존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 자체에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신경증에 걸린 사람은 상대방에게 순종을 강요해서 상대방을 망친다고 카렌 호나이가 말했습니다. 순종적인 아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위협적으로 느껴 불안해집니다. 위험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유는 진짜 자신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렌 케르 케고르는 불안은 자유의 가능성이다. 불안을 올바르게 푸는 방법을 배운 자는 최고의 지식을 배웠다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안해질수록 그 불안에 몰두한 이유는 불안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안하면 더 현 상황에 더 매달리고 종교나 운세에 의지하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프롬은 선천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은 수줍하고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매우 직감력이 뛰어난 시인, 심리학자, 의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메슬로는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거스린 죄를 범하다 죄다 무의식증에 기억되어 자기 멸시를 불러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길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불안에 빠집니다. 부적절한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불안이 한층 강해집니다. 남들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잠재적 능력에 주목하고 역경에 맞서 성장의 기회로 삼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도 실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어려움에 대처할 힘이 생깁니다. 불안과 분노의 깊은 관계. 불안의 원인 중 하나는 숨겨진 분노입니다. 본인이 느끼는 분노를 의식해서 무의식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분노는 무의식 속에 스워버립니다. 사실 불안한 사람은 자신답게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신을 연기하면서 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괴리되어 있는 불안은 신체의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신체화 증상이라고 합니다. 자신다움을 잃어버리면 편두통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 같은 증상이 생깁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해리 스택 설리반에 의하면 불안은 유아가 대인관계의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상태일 때 탄생합니다. 피책망상은 비난을 받은 것은 아닌데 마치 비난을 받은 것처럼 느끼는 망상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 나가지만 불안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좌절을 느낍니다.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이 적진 한복판에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심리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월함을 추구하는 노력과 동료의식을 키우는 노력은 정반대의 성격을 지닙니다. 우월함을 추구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고독과 불안이 대해집니다. 그러므로 불안의 원인 중 첫째인 숨겨진 저기와 둘째인 자신다움의 성실은 전혀 별개가 아니라 본질적인 곳에서 이어져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심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나 주변에 대한 의존심이 매우 강합니다. 게다가 주변에 과도한 적대감을 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존심이 강한 까닭에 이렇게 해줘, 나를 이렇게 칭찬해줘 식으로 상대방에게 다양한 요구를 합니다. 자신답지 못한 삶을 사는 데서 오는 불안의 심리는 정말로 그 사람의 일생을 지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지옥에 떨어뜨립니다. 어린 시절에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 어른이 된 사람은 어렸을 때와 다른 환경이 있음을 인지하고 인격 재구성을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는다면 평생 동안 불안의 감정을 고칠 수 없습니다. 설리반은 어머니는 유아의 신체적 요건을 만족시키는 근본일 뿐 아니라 심리적 안전의 원천이라 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육체적으로 어른이 된다면 남들을 의심하부터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자기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류 분석의 대가 윌리엄 제임스는 아이가 최초로 느끼는 불안은 벌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프롬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1차적 유도감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모체 안에 있을 때 완전히 보호받는 상태입니다. 아이에게 보호와 안전에 대한 욕구는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부모의 적극적인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적극적인 관심을 얻지 못하면 어린 시절의 불안이 성이 될 때까지 이어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불안에서 도망치는 소극적 해결. 카렌 호나이는 불안의 소극적 해결에는 4가지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합리화하기, 부정하기, 불안한 장소로부터 도망치기, 의존증입니다. 소극적 해결을 선택한 사람도 처음에는 불안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합리화하기는 감정적으로 자기 아이를 때리거나 혹은 학대하는 경우에도 아이를 훈육한 행위라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전혀 모르는 것이 신경적 불안입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을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합리화합니다. 마마보이가 된 자식을 효자라고 합리화합니다. 이는 서로에게 대가를 바라는 의존적 관계입니다. 의존적 관계를 애정관계라고 착각하고 있는 셈입니다. 합리화를 통해 마음의 갈대에서 도피하다 보면 점점 더 불안해지고 현실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합리화할 때마다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내면의 단단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합리화하는 사람은 무의식의 영역에서 큰 비용을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합리화는 내면의 연약함과 비례합니다. 불안과 정의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괴롭힘의 진짜 동기는 질투심이지만 서로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서로를 비난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기는 현실 부정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방어적 태도입니다. 불안 회피를 위한 부정적 방법은 성장 기회를 박탈합니다. 현실 부정을 위해서는 오히려 현실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신체적인 질병이 심적인 질병보다 사회적으로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쉽다는 배경도 있습니다. 현대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종종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의존증을 용인하는 의존증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탕 의존, 인간관계 의존증 등 새로운 형태의 의존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소극적 해결법으로 당장에는 불안을 잊을 수 있지만 내적으로 힘을 잃게 됩니다. 불안 극복을 위한 적극적 해결. 불안의 적극적 해결법 중 첫 번째는 믿을 수 있는 가치에 대한 헌신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가치가 있으면 불안과 마주했을 때 그 불안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불안을 이겨낸 사람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을 이겨내기 위한 또 한 가지는 사회적 유대감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목표를 위해,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나의 소망을 위해 묵묵히 행동하는 것이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입니다.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는 의식 영역의 확대입니다. 불안의 소극적 해결 방법 중 하나가 현실 부정이었는데 그 의식 영역의 확대는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무의식의 의식과는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지는데 필수입니다. 무의식의 영역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두고 외면하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입니다. 왜 그런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무의식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불안의 해결로 이어집니다. 불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느냐 소극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인생을 버릴 수 있겠지만 인생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갈등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받아들임으로써 세상이 넓어지고 자신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불안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일시적인 일이 아닙니다. 불안은 앞으로 더더욱 인류에게 본질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책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